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 연속 오르며 198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엿새 만에 소중한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 부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그 우려감의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도 한 5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주 만에 반등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 내수주 쪽으로 매수가 돌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율 시장 흐름까지 어떻게 시장 흐름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시장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동시효과에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금융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특히나 어제 그 하락폭을 키웠던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잡아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동시효과에서도 이제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분위기였고,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 좀 낙폭을 좀 가대를 보여줬는데, 거의 전 저점 부분까지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205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오늘 시장 흐름과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중을 늘려볼 때 경기 방어주로 지금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시장 돌려봐야 하는 것인지, 포트를 담을 때는 어떤 업종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포트를 담으실 때 일단은 이제 경기 민감주다, 경기 방어주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부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주가가 과대하게 낙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악재가 있다 하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목표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제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래야 이제 악재가 발생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이제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긋는다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점검해 나가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 어떠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건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올해 거래일도 한 5일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동시효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외국인의 매수 좀 연말까지 다시금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수급 현재 보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한 번이들만 좀 빠져나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루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영국, 미국계 자금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미국계 자금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자금들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또 재밌는 사실은 또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더 수급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현상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종목도 좋고 코스피 종목도 좋고 특별히 뭐 코스닥이어서 못 간다, 코스피여서 뭐 잘 간다 이런 개념은 이제부터는 사라졌다라고 보시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정말 좋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마지막 뭐 산타 랠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주 이제 장 마감을 놔두고 이제 마지막 산타 랠리 흐름 여러분들 뭐 윈도 드레싱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매수 지금 시점이다라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다룰 때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매수일까요? 아니면 낙폭 과대 종목일까요? 아니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일까요? 어떻게 봐야 하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입니다, 다. 낙폭 과대를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 환율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 낙폭을 과대하게 좀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제가 뭐 그런 종목들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실적에 계속해서 양호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뭐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담아가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적 관련주를 좀 보신다면 그쪽도 좋고, 낙폭 과대도 좋고, 일단 낙폭 과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도 좀 놓여져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담아봐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이틀째 올랐습니다. 3% 강세 보이며 12,800원에 거래 마쳤죠. 누적 수익률은 34.7%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6거래일째 플러스 기록하고 있죠. 현재 수익률 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하우시스와 예린당, CTC 바이오가 반등하며 어제보다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예린당은 장 초반에 2% 이상 강세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죠. 반면 코덱스 인버스는 매수가 아래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림이 2% 하락하며 7.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키온수가 어제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지면서 18.8%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타이어입니다. 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지만 오늘 이를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죠. 3%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 이틀째 하락하며 4.1%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반도체 딱 한 종목 담겨있죠.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바로 아래에 머물렀죠. 오늘 종가는 39,40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송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반등 나오며 매수가를 회복했고요. 3위 갖기는 1% 밀리며 6.5%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가 3% 크게 오르며 양봉이 나왔죠. 누적 수익률은 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최근 하락을 급락을 딛고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7%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스템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한 이후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9% 반등하며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이 2% 반등하며 어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9.9%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네, CNS 자산관리가 반등 나오며 1.7%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나스미디어가 4% 반등 나오며 1.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AJ 렌터카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거든요. 현재 34.7%, 무려 35% 가까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AJ 렌터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뭐 차트 흐름도 너무 좋습니다. 뭐 수급도 너무 양호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13,000원이 이제 거의 8월달 전 고점 부분입니다. 전 고점 부분까지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봉 그릴 때마다 수급이 크게 형성되고 있고요. 오히려 음봉 그릴 때는 수급이 적게 형성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AJ 렌터카 아직도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사실 수익률 좋습니다. 7%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발 모멘텀 기대해보기엔 좀 힘이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락앤락, 지금 흐름은 문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시장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보시다시피 208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2% 급락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일 장중에는 중국 상해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부터 중국 상해 지수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에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전부터 뭐 방송할 때 좀 말씀을 드렸고, 인터넷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2100포인트와 2250포인트에서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 지금 내려와 있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좀 놓여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시장에 나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그 동시효과에서도 외국인들 펀드 자금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장중에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그렇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해 지수도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 놓여 있고 다음 주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뭐 대외적으로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의 쌍바닥 패턴을 지금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락앤락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상승 흐름 잡아줄 거니까 무난하게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 앞으로 만발하게 좀 가져가 주시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내려온 게 긴축 정책 때문이죠. 긴축 정책 때문에 좀 내려왔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긴축과 완화를 이제 당근과 책짓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에서 정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AS 받아볼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반 순매수 종목 1위에 오른 종목이 바로 이 한국전력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오늘 2% 강세 보였죠. 누적 수익률이 현재 무려 8.2%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괜찮은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뭐 사랑하는 종목이고, 그게 따라서 제가 뭐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디 만나는 분들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한국전력 꼭 사셔야 됩니다. 한국전력 꼭 사셔야 됩니다라고 좀 얘기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미운 오리에서 이제 날개를 펼치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5년 동안 봤던 부분들이 이제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그야말로 이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그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그야말로 좋은 회사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에 따른 그 기업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정말 턴어라운드가 크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가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꾸준하게 한국전력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면 한국전력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내년까지 끝까지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CJ인데요. CJ 한 이틀 전이었죠. 그때 급락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CJ인데요. CJ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이제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불안한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유지를 할 건지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CJ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보다는 민감주로 좀 이동하자라는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네. 딱 이제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0만 원이 좀 깨지는 현상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CJ의 어떤 기업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적인 문제에서 가지고 매도 물량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가격도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이제 그 CJ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또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CJ 지주사, CJ 헬로비전, CJ 대한통운 전부 다 이제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그에 따른 CJ 개소해서 여러분들 접근 가능한 시점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추천받은 이 대장주 종목이었죠. 한세실업. 오늘도 무려 1.5% 오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건 조금 무리일까요? 한세실업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죠? 네, 정말 그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 좀 봐야 될 종목 한세실업 어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보시게 되면 거의 14,000원 부근에서 거의 2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좀 고가로 좀 매수하는 거 아니냐,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수익률이 거의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동안은 실적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네. 이제 2차 상승 부분에서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수혜에 따른 이제 2차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 충분히 단기 상승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담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제 적정 매수가가 19,5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에 편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네. 오늘 장중에 19,550원을 딱 짚고, 그 다음부터 쫙 상승을 해줬는데, 네. 50원 차이로 좀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데,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시초가로 다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AS에 봤고요.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우전은 한단이군요. 코스닥의 IT 부품주이죠. 대표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 주가는 20% 이상 내렸는데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한 이후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3% 주가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6,640원이었습니다. 자, 대장주 종목으로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 관련된 우전은 한단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IT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특히 많이 좀, 투자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쏘가리를 많이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물량도 더 추가해서 들어갈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잡아주니까요, 정말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중에서 IT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우전의 한단이라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좀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만들고, 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셋톱박스라는, 통신 장비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보다는 아무래도 거의 매출의 97%가 거의 스마트폰 케이스 쪽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방수 케이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좀 생각하실 텐데, 자, 방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쪽에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죠. 교세라 쪽에도 이제 일본 교세라 쪽에도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주로 방수 케이스 같은 경우 일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좀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뭐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준의 한단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업체로 뭐 모베이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좀 공장을 가지고 있죠. 우준의 한단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국, 베트남 쪽에 좀 공장을 현재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일본 쪽에서도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련, 그리고 홍콩, 그리고 동강, 절강 쪽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는 요코하마,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빈지엄, 그리고 박림이라는 이제 지역에 지금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쪽 이제 사무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이제 그 지금 이제 우준의 한단이 스마트폰 케이스 쪽에서도 좀 두각을 많이 보여주는 회사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자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하는 회사가 있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방용품 회사인 이제 네어플레임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3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딱 이제 최근에, 주방용품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현재 제 그 포트에도 있는 락앤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삼간 글라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과 어느 정도 이제 접목될 수 있는 사업 시너지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우준의 한단이 주방용품 쪽에서도 지금 현재 선전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 액세서리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사게 되면 많이들 그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아마 구입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자회사인 경전의 우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경전의 우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전의 한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의 이제 일시적인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온 거지, 지금 현재 우전의 한단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구나, 어떤 악재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온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11월 달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11월 달부터 빠졌던 주가가 11월 달 돼서 그야말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 이상의 좀 하락을 좀 최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오늘 같은 시장 뭐 지금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에 대한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시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우준의 한단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준의 한단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월요일장에 있어서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6,64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6,3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0,0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 종목 우전한 한단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죠. 최근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주목받은 바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1.4% 오르면서 21,750원의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여행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모두 투어 어떤 이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기둥주다 보니까 네. 내일 바로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차트작의 흐름도 좋고, 거기에 대한 업황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모드 투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행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숙박업도 지금 호텔 숙박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호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 2%도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좀 미미한 흐름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홀세일 쪽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모드 투어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홀세일 쪽, 홀세일이라면 이제 도매업 쪽이죠. 그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쪽이랑 소매 쪽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매 쪽이라면 이제 이 모드 투어 그리고 하나 투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그 양대 산맥으로 지금 현재 도매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드 투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행업을 뭐 과거에서부터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19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여행 자유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모드 투어 같은 경우도 1989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게 이제 발을 맞춰서 좀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따른 이제 보게 되면, 자, 그 2008년과 2009년 아무래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이제 좀 불황이 좀 왔었죠. 전체적인 이제 여행 업종이 좀 불황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뭐 전염병도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사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네. 여행업이 좋지 못했는데, 하지만 2010년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주 5일째 근무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을 좀 하고, 그리고 그게 따른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그게 딴 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원화가 또 강세를 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좀 여행 업종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거의 뭐 35% 가까이 되는 이제, 32%죠. 32% 가까이 되는, 굉장히 그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부터 해서 계속적인 이제 상승폭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투어 회사, 여행사를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이제 그 투자,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크게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8월달부터였죠. 8월달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여유법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행사들의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30% 넘는, 뭐 35% 가까이 되는,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2평선으로 다시 올라탔습니다. 역배열에서 지금 현재 정배열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따른 금일 같은 경우에도 양호하게 1.4%가 상승했고요. 자, 바로 머리 위에 보시게 되면, 네. 62평선이 있습니다. 62평선이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 이 62평선만 정확하게 뚫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모드 투어는 그 25,000원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크게 좀 상승하고, 그게 따른 좀 목표가를 더 크게 저는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불기둥주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네. 좀 잡고요. 거기다 이제 기대 수익률은 5%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이 여행주에 관련된 그 아주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공정에서 어떤 검사가 나왔었는데, 유료 할증률을 부당이익, 좀 뻥튀기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덤덤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주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뭐 결과가 네. 안 나왔고, 네. 뭐 그 유료 할증료에 대한 부분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악재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나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모드 투어가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한 흐름에 있어서 이런 악재가 좀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떤 뭐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두 투어 볼기둥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KMW에. KMW요. 네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번 한 주간 흐름이 너무 많이 안 좋았어요. 네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20%입니다. 24,000원의 비중이 20%. 네네. 정말 어떻게 딱 공교롭게도 매수하시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네네. 그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 하나씩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KMW 네네. 지금 좀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24,000원인데, 네. 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시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KMW가 뭐 지난주에도 제가 혹시 이 방송을 잘 시청하시나요?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제가 KMW 지난주에 상담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예예. KMW가 참 지금 현재 그 방송 중계기를 현재 해외 쪽으로 수출을 잘 하고 있고, 네. 정말 그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KMW가 주가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28,000원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거의 뭐 1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워낙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MW 지금 현재 그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네. 그게 대한 지금 현재 제가 그때 당시에 손절가 드린 게 제가 지금 그 19,000원을 좀 드렸었는데, 네. 19,000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16,9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반등을 주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얼마 정도 가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8,000원 이상 올라오면, 네, 18,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18,000원 부분에. 네네. 그러면 18,000원까지 가려면 시일이 많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주도 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고점에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그게 좀 작은 거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냐고요? 예예. 오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LTE망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LTE망이 제대로 만들어진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LTE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KMW가.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너무나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일단은 이제 수급상 그리고 차트 흐름상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추세는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걸 홀딩해서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네네. 좀 답변 도움 되셨나요? 아, 도움은 네. 많이 됐는데, 아유, 너무 안타까워서. 아유,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뭐 성장세가 좋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네, 아유,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와 꼭 한번 상담하시면서 종목 매수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연결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BH를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BH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두 번 나눠서 사서 지금 한 평균 단가가? 12,600원 정도 되고요. 12,600원이요? 예, 예, 비중이 한 50%? 그 정도 돼요. 50%? 네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언제쯤 처음 들어가신 거세요?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1월 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11월 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11월 중순쯤에 좀 떨어질 때 다시 추가 매수하셨고요. 많이 떨어질 때 못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네. 이제 좀 상승한다 싶어가지고 한 걸로 갖다가 추가 매수 한다는 게 잘못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떨어진 가격에서 안 돼서 네. 매수가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BH를 매수하셨는데, 자, BH, 지금 이제 뭐 좀 속상하시죠? 지금 내려와가지고. 근데 대부분 지금 네네. 스마트폰 관련주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보니까 그중에 개중에서는 증권사에서 호평하고 저평가도 하고 실적도 좋다고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네네. 주가는 그냥 반대로 움직이니까 깎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BH 같은 경우는 FPCB, 스마트폰에 FPCB가 들어가는 이제 부품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최근에도 이제 3분기 실적도 그 양호하게 좀 나아졌고, 계속해서 매출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율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에 있어서, BH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시장 제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보게 되면, 자, 지금 오늘 종가가 488포인트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 흐름 보시면 488포인트였는데 거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6월달의 저점 부분과 그리고 작년 저점 부분과 거의 비슷한 거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장부터는 강하게 상승 흐름 좀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셨으면 제가 그 오전에 한단이라는 종목을 들어온 거 보셨죠? 예. 네. 그것처럼 지금 이제 IT 부품들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등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12,600원까지 지금 내려왔고 그에 대한 비중이 60%신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쌍바닥 패턴까지 좀 쌍바닥이에요. 거의 뭐 쓰리바닥 패턴이죠. 그 부분까지 지금 만들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높이려는 이제 시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수렴은 좀 하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좀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의 에너지는 월요일장부터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된다면 크게 한번 상승 흐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목표 가격은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가 오면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뭐 1월 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그 가격대가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차익 종목을 실현하시고. 찾아보게 되겠네요. 예,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제시하는 제 포트폴리오 있죠? 예, 예.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앞으로는 아이도 부품주는 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DH로 속상해 있었거든요. 네. 아, 일단 아니, 지금- 시청자님, 저희 우리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보면요. 수익률 30%가 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죄송해요. 한 가지는요. 에이제 렌터카는 조금 늦을까요? 제가 그때 많이 지금 봤는데. 매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에이제 늦었나요? 렌트카가 좋긴 네. 좋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T 부품주들이 더 크게 좀 상승을 해줄 거예요, 단기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IT 부품주 들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에이제 렌트카는 조금 조정받으면 21선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수 시점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선생님 한 가지만요. 에이제 렌터카 어머니.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되나요? 에이제 렌트카요? 네. 내년까지 본다면 저는 2만원까지도 보고 있고요. 네. 좀 단기간에는 1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가 들어왔습니다. 8040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원의 비중 20%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전문가님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금호석유 현재가가 92,000원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과연 언제쯤 매도 가능할지 그 전망까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금호석유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금호석유,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화학주들이 좀 좋았죠. 유럽에서 이제 부타티엠이라든가,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거 반대로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게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호석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2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중이 20%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92,000원이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추가 매수하셔서 좀 단가를 좀 낮추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어차피 비중이 20%니까요. 그렇다면 비중을 20%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40% 좀 늘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업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 그에 따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높여 나가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대는 일단은 12만원에서 12만 5천원까지 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20% 이상 추가 매수해서 비중 40%까지 늘려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니까요. 대응법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들어왔는데요. 8818님의 종목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4,400원, 비중이 70%. 향후 적절한 대응법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현재가가 14,950원이니까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있으신 분이세요. 대응법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에 큰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14,400원에 70%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 비중도 꽤 크게 많이 들고 계신데, 자, 일단은 이제 17,000원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000원 이후에 코스닥 시장과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교체 매매, 코스피 쪽으로 교체 매매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 크게 상승합니다. 거기에 따라 IT 부품들도 상승할 거고, 그리고 원화가 지금 이제 달러 대비해서 빠르게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채산성이 IT 부품도 좋아질 거니까요. 네. 좀 기대하시고 17,000원까지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향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17,00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서울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44,500원에 30%요. 네, 43,500원이요? 44,500원. 44,500원의 비중이 30%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가 39,400원 손실이 있으신 상태인데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나눠봐 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수가가 44,500원이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지금 30% 지금 들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조금 손실 구간에 좀 가지고 계신데, 네. 자, 서울 반도체 지금 이제 뭐 계속 조금 시장의 흐름에 따른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반등 구간이 좀 놓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서울 반도체- 4만 원 가다가 또 빠졌는데. 네? 요번에도 4만 원 가다가 또 빠졌는데요.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일단은 이제 4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거고요. 예. 네,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잡아주니까, 저는 지금 현재 비중이 지금 30%인데, 네. 혹시 현금 있으세요? 네네. 그렇다면 좀 비중을 조금 더 싫죠. 단가를 좀 낮추죠. 네. 더 사라고요? 네. 네. 그 뭐, LED 관련해서 뭐, 오판이 돼서 뭐, 잘 아실 겁니다. 내년에는 네네, 뭐, 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일본 할 것 없이 다들 내년에는 그 백열 전구가 이제 생산도 하지 못하고 판매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반도체는 분명히 엄청난 수혜를 볼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조정을 좀 주다 보니까 45,000원에서 다시 한번 하락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4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좀 빠르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놀랐습니다. 7만 원대거든요. 좀 고점대로 좀 밀렸지만 그래도 수익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비중이 50%. 삼성 SDI 보유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삼성 SDI 좀 계속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이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익 실현해야 될까요? 삼성 SDI가 7만 원인 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2009년이네요. 2009년. 이야, 이건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비중도 50%에 지금 5년 동안, 지금 약 5년 동안 지금 들고 계신데, 삼성 SDI가 최근에 또 주가가 보시게 되면 좀 조정 구간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구간이죠. 전문가님, 네.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제가 문자를 잘못 봤습니다. 삼성 SDI 7만 원이 아니라 앞에 일자가 빠졌더라고요. 17만 원이요. 17만 원이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시청자님.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17만 원이고요. 비중이 5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이제 17만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삼성 SDI에 대해서 굉장히 뭐 14만원대부터 좀 추천을 좀 이번 정도에 좀 했었는데, 그게 따른 좀 20만원까지 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SSD 사업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차전지 분야죠. 자동차 2차전지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고점을 찍었고, 그게 따라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목표가는 좀 상당히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14만원일 때도 2년 안에 더블 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삼성 SDI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혹시나 이 종목이 좀 더 내려와서 지금 현재 15만원 부근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2차 상승은 좀 이루어진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지금 현재 당장의 모멘텀이 약간은 좀 희석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좀 행보 구간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게 따라 내년에도 삼성 SDI, 충분히 좀 길게 본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정말 삼성 SDI는 그때까지 가져간다면, 네. 뭐, 수익률이 충분히 30% 이상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들어왔는데요. 8537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7,100원이고요. 비중이 20%이신데 오늘 장 초반에 전자결제 관련주가 시세를 강하게 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종가상 많이 좀 밀렸습니다. 밑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결국 3% 오르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KG 이니시스 앞으로 전망 어떤지 보유 목표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그럼 좀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KG 이니시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자결제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뭐 추세는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상승 흐름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200이평선이 좀 무너지면서 추세가 조금 약간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현재 KG 이니시스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에 따른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행보 구간이 좀 연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17,100원 뭐 그렇게 뭐 매수가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다 20%인데 자 좀 더 이제 길게 보시고 KG 이니시스 다시 한번 상승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네. 또 코스닥 시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목표 가격 2만 원까지 좀 제시해드리고요. 2만 원에서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 2만 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